네, 이번 주 주제는 제 주요 업무 분야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법인회생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도 이제 법인회생 업무를 보는 변호사로서 이번 홈플러스 회생 신청은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시간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지난 3월 4일 11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점, 내 돈 받을 수 있나? 내 돈을 받을 수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요 다른 영상을 한번 보세요. 회생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요 영상에서는 이제 내 채권 받을 수 있는 거냐? 요걸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내 채권이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를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종류에 따라서 법률적인 취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왜 구분하냐 하면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허가받으면 조기 변제도 가능하긴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하고 이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강제집행도 못하고 지금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모두 중지되고 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익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회생 절차에 따라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또한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법원이 이 강제집행 일정한 요건을 있으면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취소 명령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라도 있는 것이 요 공익채권입니다. 이렇게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내 채권이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구별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개시결정일 이전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장 청구권 중에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 아닌 것을 회생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시 후 생긴 채권 중에서도 법으로 정한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개시결정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시결정일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익채권은 뭘까요? 공익채권은 또 뭐냐면 원칙적으로 회생 개시 후에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런데 예외를 한번 보면 일부 예외적으로 개시 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이라도 또 이거 공익채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생 개시일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냐? 복잡하죠. 여기까지 보신 사장님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회생채권은 내가 아까 말하길 개시 전 원인인데 개시 후라도 일부 회생채권을 인정한다. 공익채권이라면 개시 후 채권인데 원칙적으로는 개시 전이라도 또 일부는 공익채권이다. 되게 이거 뭔 말이에요, 대체. 그죠? 결국은 케마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에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열 몇 개가. 그래서 그 공익채권 그리고 기타 규정에서 나온 이게 공익채권이야 하고 적어놓은 거 빼고는 다 회생채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익채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그 홈플러스에 대해서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은 있을 수 있고 뭐 납품하신 사장님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들 있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일단 빼고 봅니다. 회생담보권자 그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빼고 일반 사장님도 한번 보시면 일반 사장님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179조 가보면 15개 정도 공익채권 쭉 나열해 놨는데 이제 먼저 구호 한번 보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요거를 일반적인 회생 사건에서는 개시 신청일하고 개시 결정일하고 되게 이게 날짜가 좀 띱니다. 내일 결정일 며칠 걸리죠. 그런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일해요. 3월 4일날 딱 동일 딱 돼버렸죠. 이해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도 납품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요거 딱 픽스하려고 신청 당일에 개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3월 4일이 기준됩니다.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 용역이 아닙니다.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차 개시 신청하기 20일 전에 물건을 공급하신 사장님들입니다. 홈플러스에 대해서요. 그런 사장님 경우에는 이제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물품 공급하신 사장님 경우에는 공익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공익채권자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계좌에 돈이 있다면 홈플러스 쪽에서 허가받아서 즉시 지급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사장님들은 홈플러스 돈 떼일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채권이라는 거는 최우선 변제 받거든요. 사실상 최우선 변제. 회생채권자랑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안 하면 강제수행 도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20일까지 내가 공급한 사람이다. 그러면 공익채권자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신청일 이전에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내에 안 들어가시는 분, 그러니까 신청일이 있으면 20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여기서 20일인데 3월 4일이고 그럼 그 이전에 납품하신 분들은 어떡하냐? 아쉽게도 이런 부분은 회생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짜잔, 네,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홈플러스가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 3,400억 조기 변제 허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일단은 회생채권에 대해서 이제 회생채권이지만 여기 조기 변제가 뭐냐면 회생채권이지만 내가 이게 사업상 필요해서 필수적인 필요해서 일단은 먼저 변제하겠다. 원칙에 따르면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해야 되고 변제가 스톱되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게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 해서 조기 변제 신청하는 겁니다. 보면 신청된 조기 변제 채권 규모는 3,45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올해 2월 물품 용역 대금입니다. 원래 용역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못 하십니다. 물품은 당연히 되겠죠. 용역에 대한 거는 공익채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회생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3월 4일에서 20일 딱 한 사람도 여기 20일이 안 들어가는 그 이전 사람도 조기 변제 허가를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장님들 채권들은 이제 회생 채권이더라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 변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홈플러스 근로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은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179조 1항 10호 보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이거 채무자 홈플러스예요. 채무자의 홈플러스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임금에는 모든 명목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이제 급여가 다 들어갑니다. 퇴직금, 재보상금. 이거는 이제 이게 공익채권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그냥 공익채권입니다. 홈플러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공익채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몇 개월치를 밀렸든지 간에 그냥 공익채권이에요. 그래서 우선 사실상 최우선 변제된다. 그죠? 공익채권은 마찬가지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아마 홈플러스 월급 기사에 따르더라도 홈플러스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월급 밀렸다 이런 기사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공익채권이라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홈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인해서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자분들이 과연 돈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익채권자다. 이런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자 원칙적으로 회생 개시일 여기는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이후에 내가 납품한 사람이다. 3월 4일 이후에 원인이 생긴 채권, 물품 공급 채권이다. 이런 100% 받을 수 있어요. 공익채권. 그거 아니더라도 신청일이 지금은 개시일이니까 신청일 이전 20일. 그렇죠. 3월 4일에서 20일 안으로 내가 물품 공급했다. 이러면 또 이제 공익채권자로 변제받습니다. 그런데 요 3월 4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내가 했다. 그래도 조기 변제 허가 받아서 변제한다는 얘기예요. 기사 보셨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상거래 채권자면 웬만하면 다 받으실 수 있겠다. 예. 왜냐하면 회생채권자면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받는 게 원칙인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급불능 사태가 와서 신청한 게 아니고 선제적인 이제 구조조정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생채권 중에 상거래 채권 중에 대해서는 조기 변제 허가 나와서 받을 수 있다. 이거 외에 다른 회생채권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아까 기사에서도 12월부터 끊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회생채권자 가신 분들은 이제 아쉽지만 공익채권도 아니고 조기변제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조기변제 허가 받으신 분들도 아니라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으시게 되겠다. 네, 변제 계획안 인가가 나올 때까지 한참 변제를 못 받으실 수 있다. 그분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절차 참여해야 되냐? 네, 절차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